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인천공항역이었습니다. 북핵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천공항청에 잠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돌아온 홍준표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대표 이제 잠시 후에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미국 방문 중에 쉴 새 없이 말폭탄을 많이 터뜨렸는데 이제 돌아와서 수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요. 결국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뭐 출당 문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이제 당에서 제명 조치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0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죠. 모레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하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귀국을 하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귀국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일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최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이 성한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서로 나눴다고 하는 녹취록을 어떻게 그러면 공개할 것이냐 그 형태를 두고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소종섭 전 편집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제가 그래서 깜냥이 도대체 정확한 그 사전적 용어가 뭔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일을 해낼 만한 능력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이제 서청원 의원은 지금 현역 최다선 의원, 8선 의원 팔선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깜냥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당 대표가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홍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저런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저런 부분들은 결국 자유한국당 전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또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0일 날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 대표로서는 뭔가 보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본다면 뭐 팽팽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명 정도는 이철호 의원이라든지 뭐 이재영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종혁 최고위원은 좀 찬성하는 쪽이고 반대로 김태흠, 뭐 유여해 최고위원, 이재만 최고위원 이쪽은 또 출당에 반대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일 줄 알았더니 상당히 팽팽하게. 팽팽합니다. 그래서 정호택 원내대표나 이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이 이제 한 5시 됐으니까요. 홍준표 대표 아마 미국행 비행기에서 아마 좀 뭐 내렸을 것 내렸거나 같아요. 수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사생 결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홍준표 대표보다 먼저 귀국한 서청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국감 도중에 군사작전하듯이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무슨 코미디 같은 경우 아니냐. 네, 제법 뭐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저것보다는 더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저 둘은 어떻게 응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서청원 의원은 일단 녹취록 문제를 꺼내고 있죠. 이게 뭐 녹취록을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꺼내고 있고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지난번에도 징계 받았는데 또 받으라 그러냐 이제 그런 거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서청원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은 공멸의 길로 간다라고 할 수밖에 볼 수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지지가 많이 낮은데 저런 식으로 이전 투구 현상을 보이면 과연 국민들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8선의 지금 최다선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지금 녹취록을 까면서까지 서로가 지금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과연 이제 그 눈빛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이 까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당 내에서 같은 그렇죠. 식구들끼리 같은 식구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저는 서청원 의원이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스스로도 아마 알 겁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본인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네. 정치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텐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을 지는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물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정말 친박의 핵심적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순간에서 과연 그러면 자신이 묵었던 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좀 정치인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나올 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정치를 마무리할 것인가, 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정치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춰본다면 저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지금에서는 뭔가 정치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런 것이 본인을 위한 것도 좋지만 또 당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될 때다. 그렇다면 물론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책임이라 본다면 정말 과거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 즉 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을 찾고 있던 핵심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뭔가 책임은 져야 되죠. 네. 자, 그게 정치의 도인데, 그러면서 본다면 두 분의 어떤 정책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3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이제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홍준표 대표 만약에 그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좀 어떻게 뭐 제명하고 넘어간다, 이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굉장히 미묘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게 23일이었나요?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 보고 사실은 네. 저는 좀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이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네.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사실 친박이 지금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이제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출당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 않을까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그러니까 못 있습니다. 내보낸다, 저 두 사람은. 예. 네. 왜냐하면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가장 큰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지의식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동료의식입니다. 네. 동지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이른바 우리가 친박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그 하나의 세력으로 묶여 있는, 네. 또 이른바 서로 간에 빚을 주고 또 빚을 진 관계, 이런 관계로 묶인 걸 동지의식이라고 한다면, 동료의식은 나도 언젠간 저들처럼 어떤 순간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지의식과 동료의식을 과연 두 가지를 다 뛰어넘는 결정을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책임 윤리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인에 있어서 책임 윤리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책임 문제도 같이 동시에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당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를 알았다면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았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해외 국감을 마치고요. 이분도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단일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이랑 연대선도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계 개편이나 어떤 통합 논의에 있어서 또 한 축을 이루는 게 바로 김무성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속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이제 어쩌면 답답하고 좀 마음이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지금 시간표만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이미 마음이 떴고 저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있고 그렇죠. 정리가 그러다 안 돼 보면 있는 거죠. 지금 자칫하면 그냥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바른정당에서는 그냥 지금 전당대회 하니까 거기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네.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뭐 본인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그렇게 상황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공항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는데 이번에는 캐리어를 꼭 손에 쥐고 쭉쭉쭉 끌고 들어오는 장면 보입니다. 왼쪽 문제가 됐던 저 노룩 패스였는데 어쨌든 오늘은 꼭 본인의 캐리어를 들고 정확하게 들고 입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이 현재의 이 분열된 구도를 어떻게든 통합하지 않으면은 뭐 지방선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떤 힘들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일 날 이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네.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아마 이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아니면은 뭐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네. 귀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10시간 이상 굉장히 피곤한 비행을 했을 텐데 뭐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별 말이 없이 지지자들의 약간 환호를 받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아마 홍 대표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좀 그 사실 미국에서 네. 워낙 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 들어와서 바로 또 이야기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오면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아마 조금은 뭐 톤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그 고려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갔대요. 네, 그걸 보면 아마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한 발언이 워낙 이제 좀 셌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진짜 뭐 어떠면서 의견을 낼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 대표가 보면 당내 좀 세력 관계가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도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묵묵히 걷기만 하는 모습, 네. 그동안 홍 대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뭐 귀국 직전에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런 자 미국에서 조여야 되고 우리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돌아오면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 거절했잖아요. 어떤 속내일까요 지금? 표정은 좀 참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결전을 앞두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표정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을 네. 것 같고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가서 한 발언을 보면은 저는 미국 가서 이 대미 외교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정치,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상대로 정치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따로 없다. 초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뭐 친북 세력으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나눴다고 하는 녹취록을 어떻게 그러면 공개할 것이냐, 그 형태를 두고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소정섭 네. 전 편집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제가 그래서 깜냥이 도대체 정확한 그 사전적 용어가 뭔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일을 해낼 만한 능력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어쨌든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이제 서청원 의원은 지금 현역 최다선 의원, 8선 의원 팔선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깜냥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당 대표가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대표 아마 미국행 비행기에서 아마 좀 뭐 내렸을 뭐 것 내렸거나 같아요. 수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사생 결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홍준표 대표보다 먼저 귀국한 서청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국감 도중에 이런 군사작전하듯이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무슨 코미디 같은 경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홍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저런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저런 부분들은 결국 자유한국당 전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또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0일 날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 대표로서는 뭔가 보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본다면 뭐 팽팽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한 3명 정도는 이철우 의원이라든지 뭐 이재영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종혁 최고위원은 좀 찬성하는 쪽이고 네. 반대로 김태흠, 뭐 유여해 최고위원, 이재만 최고위원 이쪽은 또 출당에 반대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일 줄 알았더니 상당히 팽팽하게. 팽팽합니다. 그래서 정호택 원내대표나 이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 네. 대표로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이 이제 한 5시 됐으니까요. 홍준표 대표 과언이 아닌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요. 결국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뭐 출당 문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이제 당에서 제명 조치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0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죠. 모레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하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귀국을 하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귀국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일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최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은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인천공항역이었습니다. 북핵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잠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돌아온 홍준표 대표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대표 이제 잠시 후에 네.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미국 방문 중에 쉴 새 없이 말폭탄을 많이 터뜨렸는데 이제 돌아와서 수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